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도하산의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대규모 유통업법 9번째 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매장 설비 비용의 보상 의무 제 16조 그 매장 설비 비용 그 보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 대규모 유통업 팀 보면은 디자인 팀이라든가 설계 건축 팀이 따로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아는 디자이너를 소개시켜줘서 몇 가지, 4, 5가지 중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본인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를 해서 설계도면을 해서 그 본사에 그 어플바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매장 설비 비용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납품업자 아니면은 그 매장 임대업자한테 임차인한테 갑자기 이제 우리와 거래를 그만하고 싶으니까 빼시죠, 나가시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거절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존에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 비용 총액의 전체 계약 기간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행위가 발생하는 날부터 계약 기간 마지막 날까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설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을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 기간인데 6개월 돼서 5천만 원을 써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다고 칩시다. 근데 6개월 안 돼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기존에 1년 계약에 5천만 원 썼었는데 그럼 2,500만 원은 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취지는 매장 임차인이나 납품업자가 기존의 설비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돼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금원 상당을 보상해줘라 라는 것이 제 16조의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거 대규모 소매업 고시에는요, 기존 인테리어 비용 부담 없는 거래 거절을 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점포 임차인의 매장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테리어 비용 보상하고 매장 위치를 변경, MD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 제16조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요. 해당 매장에 대해서 이미 지출한 설비 비용이에요. 그래서 MD 개편의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것을 보상을 해라라는 것이 현재 있는 16조고요. 과거에 있는 그 대규모 소매업 고시에는 신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MD 개편의 경우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D 개편의 경우에는 2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 1년 계약을 하고 해외의 경우에는 5년, 10년 장기 계약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년 계약이 참 많죠. 그거는 뭐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그 MD 개편이라고 해서 6개월 만에 난 1년 딱 해서 5천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이제 거래 거절은 이제 나가시오고요. MD 개편이라는 것은 다른 쪽 매장으로 가시오
라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하면 16조에 의하면 기존 2,500만 원을 돌려주시오 라는 게 나와 있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규 자체에는 여기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없고 지침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그 거래 중단하거나 거절하거나 매장 위치 변경하는 경우 모두 기존 매장에 대해서 지출한 설비 비용의 전체 계약 기간 중 잔여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해서 신규 인테리어 비용으로서 MD 개편의 경우에 신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장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딴 곳에 들어가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물론 거래 중단이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겠죠?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MD 개편의 경우에는 신규 인테리어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절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3.2.4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MD 개편 시 신규 인테리어 비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하되 손님 트래픽이 많은 것과 같이 좋은 위치로 이 매장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50%까지 분담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명백히 자신이 50%를 초과해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50% 분담의 예외를 인정하여 더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굉장히 좋아 보이죠. 부당성 심사 지침이 있고 뭔가 정의를 향해서 가는 듯한 그런 것이 보이는데, 문제는요, MD 개편의 경우에는 법 16조에 의하면 기존 거 보상해주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심사 지침에 의하면 신규 인테리어 비용, 그죠? 신규 인테리어 비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하되, 그죠? 그러면 신규 인테리어 비용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1년에 5천만 원을 넣었다. 신규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근데 전체적으로 백화점이 이번에 가을 개편을 하면서 MD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매장이 3층에서 4층으로 갔어야 됐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주 쓰고 한 달 쓰고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16조에 의하면 5천만 원을 만약에 매장 임차인이 부담했다 하면은 12분의 11, 그러니까 거의 한 4천, 한 7, 800만 원을 16조에 의해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르면, 그죠? 그거에 따르면 그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3층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5천만 원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7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 지침에 의하면 보실래요? 신규 인테리어 비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하되, 그러면 신규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9,700만 원을 받게 되죠? 좀 이상하죠? 그 다음 3층에 내려가서도 5천만 원이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중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프랙티스를 보면은 한국은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국가에 해당하고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의 지침도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오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16조의 요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조에 의하면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거래 거절하거나 매장 위치 면적 변경할 때 그 기존에 들어간 설비 비용 물어줘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기지출한 비용이 존재할 것, 더 당연하죠. 두 번째 요건은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 비용일 것, 그죠? 설비 비용을 보상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설비 비용의 개념 내지 그 범위가 문제가 되고, 해당 매장의 범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 비용일 것, 그거를 물어줘야 되는데, 해당 매장의 공용 부분에 지출한 설비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를 잘라버린 나가시오라고 하는 거래 중단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보상을 해주지만 MD 개편으로 인해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있고 실제 표면화되어서 판례로 정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설비 비용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민법상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설비 비용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그것이 아닌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시식용 선반 만들죠? 아니면 사리실 만들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러한 비용도 나가시거나 아니면 MD 개편으로 움직이실 때 다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법규 자체가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16조 소정의 설비 비용에 해당되어서 그러한 것도 크지 않으면 그냥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추가 비용 없이 다른 매장에서도 그냥 들고 가서 쓸 수 있는 컴퓨터 집기나 이동식 탈의실 같은 것은 그거는 들고 가서 그냥 쓰면 되죠.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거래 중단, 거절이 있거나 또는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대규모 유통업자나 납품업자 등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게 그 유통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그냥 유통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매장 임차인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맨날 하면은 맨날 방귀 들고 매장 임차인들끼리 싹 야합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뭐 홍보비 얼마 쓰겠다 하면은 자기가 마치 총대 메고 맨날 본사에 막 뭐라고 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냥 나가주세요. 계약 모르겠어요. 나 그냥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그 유통업자가 계약 도중에 내쫓은 경우에는 어떡하죠? 16조 떠나서 그것은 그 유통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자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6조에 의거해서 매장 비용을 설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를 이미 떠나서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 안에 당연히 포섭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반면 납품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매장 임차인이 돈을 안 내요. 3기 이상 막 연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 계속 하라고 합니까? 나가세요. 임차료를 안 내셨네요. 아니면은 뭐 중대한 법률 제약사항을 위반을 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납품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인데요. 이럴 경우에 유통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에 의거해서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계약서에 거기 안에 들어간 그 디자인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 안에 들어간 비용은 납품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있으면 명백히 있으면 그것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에 명시를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몇백 개 되는 매장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괜히 하나 잘못 자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괜히 잘랐다가 그 사람 잘못했다고 잘랐다가 자르고 돈 안 줬다가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6조를 의식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장이 홍수가 나거나 매장이 소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16조 이거에서 그냥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때는 유통업자가 설비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규정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의 보험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도중 거래 중단 또는 매장 위치 변경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매장 설비 비용 보상을 해주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런데 그때 그 쌍방 합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입주의 규정을 배제하기로 한다. 라는 것이 서면상 분명하게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적 자체 원칙상 사법상적으로는 유효하지만 16조에 따라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제재가 따를 수는 있다. 그리하여 16조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부담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중 분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MD 개편 시에 그죠? 거래 거절 시에는 이중 부담이 없죠. 그냥 기존에 했던 것만 물어주면 되니까. 근데 MD 개편할 때는 새로 매장을 옮기니까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인테리어 비용은 대금 유통업자가 부담하되 특약 심사 지침에 의하면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는 경우 등 입점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50%까지. 다만 서면을 명백히 나한테 더 이익이 돼요. 그래서 70%까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 때 그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딱 밝힌 경우에는 50% 분담의 예외를 인정하여 80%까지 90%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비용 보상을 해주고 또 신규 매장에 대한 설비 비용까지 해주는, 해서 MD 개편 시에 이중 보상을 해주는 꼴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하느냐?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소수설의 경우에는 소설 같은데 기존 매장 설비 잔존 가치 모두 보상을 해주고 전액 신규 인테리어 비용 부담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MD 개편, 2주 있다가 MD 개편,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한 1, 2개월 있다가 MD 개편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거죠. 5천만 원 드리고 들어와서 한 달 있다가 MD 개편으로 4,700만 원 받고 그 돈에 300만 원 다시 플러스해서 그냥 3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면 될걸? 4,700만 원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신규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들거든요. 그럼 5천만 원 또 받고 그럼 9,700만 원 되죠? 9,700만 원에서 신규 인테리어 비용 또 5천만 원 똑같은 매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5천만 원 받고 돈이 남는 장사죠.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다수설 같습니다. 기존 매장의 설비 잔존 가치는 보상을 해주고 신규 인테리어 공사 시점이 앞당겨진 동안의 금융 비용만을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인테리어의 어떤 기존의 잔존 가치 보상 받잖아요. 그 금액이랑 신규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 차액 있잖아요. 그건 입점업체가 부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쓴 건 있거든요. 몇 개월,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설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은가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투고 소제기까지 가서 돈을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제껏 매장 임차인이나 납품업자는 아직은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제기를 했다가는 나가셔야 되거든요. 대규모 유통업, 백화점이든 아니면은 홈쇼핑이든 이런 데서 자기 납품 이제 안 할 생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이렇게 소제기까지 하기는 사실 현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신결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소분께서 찾아주신 신결인데요. 굉장히 딱 정확한 것 같아서 인용해 볼 것 같습니다. 행위사실이 과거에 G 백화점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서 납품업자 등이 사용 중인
매장에 갑자기 아가방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 아가방이 좋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저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입점시키고,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매장을 연매장으로 이동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고, 아가방 입점을 위하여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기존에 들어오셨던 매장 임차인이나 납품업자에 대해서 그 사람 비용으로 연매장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은 매장 이동 비용을 감안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기존에 있었던 그 매장 임차인이 여기서는 특약 매입 업자였나요? 그죠? 당시에 특약 매입 업자였죠. 그래서 그 매장 이동 등을 감안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면 저 안 나갈래요. 옆으로 안 옮길래요. 돈 너무 듭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화점은 아가방 브랜드 오셔야 되거든요. 좀 옮겨주시죠. 하고 그 입점을 위해서 매장 실측을 진행하는 듯 와가지고 그냥 싹 재고 가는 거예요. 입점을 강행을 했습니다. 해서 2013년 5월 10일 거래를 중단시키고 아가방 브랜드를 입점시켰죠. 그러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은요, 그 백화점의 특정 매입, 직매입, 임대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임대을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는 거죠. 고정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정 매입, 직매입, 임대을이었는데 당시에 그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라고 압박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 특정 매입을 하신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무슨 매장을 설치하시고 판매한 뒤 판매액의 24%를 수수료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 매입 계약을 체결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장 위치 변경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17조 제8호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변경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만약에 정당한 사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문에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8호가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변경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거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기분 나쁘죠. 내가 잘 들어와서 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저기요 아가방 들어오거든요. 그 자리에 좀 옮기실래요? 이러면 좋으십니까? 그 기존에 막 매장 위치 강요하고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존도 안 해주는데 청천벽력이죠. 사장님 저희는 기존에 여기에 쓰고 있었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벙 뜨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했기 때문에 법제 17조 제8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인테리어 미보상했죠. 미보상하는 것은 16조 매장 설비 비용 보상해주라고 했는데 16조 1호에 위반되는 것이죠. 하면서 거래를 중단시켰으니까 당시에 나가주세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하겠어요. 나가주세요. 였죠. 16조 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비율 곱한 금액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요. 옮겨주세요 해서 옮겼으면 문제가 별로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면서 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니까 드디어 이제 꿀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그래서 거래 거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결이 탄생이 된 겁니다. 네. 오늘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주문의 경우에는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변경 시설 변경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6조에 따른 비용 보상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20조 1항 및 13조 2항 규정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글로벌 프랙티스에 보시면 레드 펜슬 어프로치라든가 블루 펜슬 어프로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해당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어떤 식으로 서제스천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피시민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이 났습니다. 네, 오늘 매장 설비 비용 보상에 대해서 제16조 대규모 유통법 제16조 및 그거에 따른 백화점이 신결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화점에 대해서 내린 신결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기업자문 및 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도화산에 저는 서울 사무소에 있고요. 네, 서울 사무소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수원 사무소에 연락을 주셔도 사실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원펌이어서요. 어느 사무소에나 연락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